근데 매출은 어마어마하지요. 100억짜리 건물 짓는 데서 10억 정도 전기공사를 하는데 10억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기껏 해봐야 이것저것 다 떼고 한 1메가 공사하면 한 10억 정도 됩니다. 실적이. 근데 그 정도의 공사인데 매출은 어마어마하고, 근데 문제는 신재생 에너지라는 정책 사업. 우리가 건물 짓는 게 무슨 정책하고 뭐 이렇게 많이 밀접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동산하고. 근데 문제는 이 신재생 에너지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밀접이 돼 있는, 그래서 변화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었고 그런 정책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도 했었어야 되고 그런 자기 포지션을 좀 찾아가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는데 문제는 그것들이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기공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물론 저도 전기공사업 뭐 면을 2개를 가지고 있지만 여튼 전기공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생각보다 고지식하고 생각보다 보수적이며 생각보다 새로운 것에 흥미를 느끼지를 않습니다. 왜? 어차피 건물에 공사하고 건물에 전기공사 들어가고 조명 들어가고 전기공사 들어가고 선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시키고 콘센트 어디다 다 이런 것들이 전부인데, 근데 문제는 이것을 약간 개인기를 부려가지고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인테리어하고 약간 좀 더 밀접한 거고, 문제는 이런 것들이 전기공사업인데 이 전기공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야 그게 돈이 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다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공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죠. 처음엔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따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한다라고 하면 과연 자유로운 것인가? 너무 자유로웠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내적 요소라고 하면, 그러니까 외적 요소는 뭐 정부의 규제라든가 민원이라든가 개통연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외적 요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변명 같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외적 요소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자기 반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내적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우월주의. 태양광 시공하시는 분들 중에 우월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에도 뭐 태양광 시공하는 뭐 대표님들 만나가지고 가끔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 나 이번에 뭐 김 대표 나 이번에 뭐 작년에 뭐 몇십 메가 했어. 이번에 몇 메가 했어. 뭐 어디에 몇십 메가 하고 있어.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다 잘 나가요. 못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잘 나갑니다. 물론 다 잘 나가니까 잘 나간다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문제는 약간은 좀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다 잘 나가. 잘 나가면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태양광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몇 개 안 됩니다. 예전에는 엄청 많았죠. 근데 이제는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쪽 사업주가 우리 사업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쪽하고 뭐 이야기했던 것들을 우리한테 들어올 수, 당연히 우리가 얘기한 거를 그쪽에서 얘기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우월주의 속에서 조금 뭔가,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해봤냐면, 아, 돈을 너무 쉽게 벌고 돈을 너무 쉽게 쓰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통장에 막 몇십억이 있고 뭐 몇백억이 있고 막 그러다 보면 이게 돈으로 안 보이고 그냥 산수의 문제가 아닌가? 20 마이너스 40, 40 플러스 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돈을 계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뭐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한 번씩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그런 자세를 버리고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다 될 것 같은 기대, 그런 미련한 기대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 무조건 그거는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대가 분명히 깔려 있습니다. 왜? 내가 그것만 하게 되면 나는 얼마를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욕심이라든가 그런 기대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복합적으로 나오다 보면 무조건 안 되는 것도 된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망상에 빠지기가 좀 쉽습니다. 이게 어떠한 무슨 태양광 사업만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뭐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그런 미련한 기대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가, 그런 내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태양광 회사들이 줄도산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노력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돈을 쉽게 벌고 쉽게 쓰니까.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많으니까. 다른 것도 많죠. 예를 들어서 나는 어디 지역에 몇 사이트를 하고 있고 어디 지역에 몇 사이트를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어떤 거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거기 하나 뭐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쪽으로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는데, 문제는 이게 예전에 가능했었어요. 근데 지금 불가능합니다. 왜?
허가를 막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안 된다고 하면 내가 바로 이쪽으로 대체를 해주고, 이쪽으로 대체되면 저쪽으로 대체를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죽었다 깨나도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 힘들다니까요. 그만큼 힘들어요, 인허가가. 그리고 토지를 그만큼 할 수 있는 토지도 없는 거고, 개통연계가 바로 될 수 있는 토지도 없거니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바로 조바심. 인내가 없죠. 인내 자체가 없습니다. 조바심. 어마어마하게 조바심을 내요. 얼마든지 허가를 내어주겠다, 개발만 해다오 라고 하는 게 이제 그쪽 입장인 거고, 우리도 얼마든지 개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이 좀 지자체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우호적인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온 상황입니다. 7월 1일 날 정식 취임을 합니다. 뭐 1년, 2년, 뭐 3년. 우리가 한 300평에다 350평, 400평에다가 인허가 문제없고 개통연계 바로 가능하고 뭐 이것들을 다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문제는 이거를 요일당 해갖고 딱 시작하면 저는 최소한 2년 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인내가 아니라 한 1년 정도면 다 할 수 있어요. 6개월이면 개발행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망상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망상보다 더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넥스트 플랜이 없다라는 거. 넥스트 플랜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이게 안 되면 다른 걸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좀 이런 플랜 자체가 없다라는 게 가장 문제인 거죠. 우리가 무슨 어떠한 광고 회사, 유산균 광고 회사처럼 뭐 생명 연장의 꿈을 꾸고 막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 그래서 외적 플러스 내적, 결국엔 신뢰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태양광 사업주들이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태양광 사업을 하지 않는다. 신뢰가 무너졌다. 그래서 더 이상 공사 수주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태양광 회사들이 망했다. 이게 가장 큰 팩트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시공사의 문제만 있느냐, 그렇게 따지자고 보면 상당히 또 그것도 조금은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자, 사업주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업주 입장, 로우 리스크. 리스크는 아주 낮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낮아. 근데 나는 고수익을 창출을 하고 싶어. 하이 리턴. 솔직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게 분명히 전제로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 어떠한 투자 수익 반환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 있는 거는 세상에 어떠한 투자도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몸소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비트코인 로우 리스크입니까? 그만큼 하이 리스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다는 분도 제 주위에 저희 사업주분 중에 한두 분 정도 계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바로 빼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는 좀 엄청나게 투자를 잘 하신 거죠. 안정적으로 좀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태양광에 좀 관심이 있다. 그래서 나는 여기다 좀 투자를 하고 싶다. 엄청나게 잘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만한 운이라든가 식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았죠. 그래서 과감하게 남들이 다 비트코인 할 때 우리는 비트코인을 하지 못했던 거고, 예전에 한 5년 전으로 되돌아가가지고 너 어디에다 투자할래? 다 비트코인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비트코인이 그렇게 대박 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던 게 사실인 거고요. 태양광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 맞습니다. 근데 나는 리스크를 적게 가져가고 고수익을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명제, 그 전제를 태양광에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더 욕심이 나는 거고 더 기대를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기대이다. 그게 왜 하이 리턴이냐? 야, 태양광에 그만큼 투자해가지고 요만큼 버는데 수익률 뭐 기껏 해봐야 5%, 6%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사업이 어떻게 하이 리턴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업주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저것 다 떼놓고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태양광을 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태양광 사업을 하고 싶은 이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벌고 싶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20년간 안정적으로 그냥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라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이 리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